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20가지 유혹 비법.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은 항상 가장 매력적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력은 기대감, 신비로움, 감정적 대비, 그리고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설렘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장황한 고백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달아오게 만드는 20가지 간단한 유혹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비법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거듭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 상대방이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더 집중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보여주려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욕망은 완벽한 자기소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에서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불완전한 패턴에 끌린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격차라고 하며 신비감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면 상대방의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흥미를 느낄 만큼만 정보를 주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면 상대방은 스스로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잠시 멈추세요. 모든 것을 다 말하려 하지 말고 느낌을 공유하세요. 상대방이 다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로 느낄 때 내력은 비로소 개인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라. 두 번째 팁. 시선을 잠시 머물게 한 다음 먼저 시선을 돌리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눈맞춤은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친밀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성적 긴장감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해서 눈맞춤을 피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해서 어색한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핵심은 리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은 뇌의 주의력, 흥분, 그리고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몇 초간의 꾸준한 눈맞춤이 긴 대화보다 더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먼저 눈을 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기를 감지할 만큼만 눈을 마주친 다음 마치 긴장감을 눈치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천천히 시선을 돌리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당신의 눈을 마주친다면 당신은 말없는 순한 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 보인다면 즉시 부드러워지세요. 유혹은 두 사람 모두 설렘을 느낄 때 성공하는 것이지 한쪽만 갇혀있다고 느낄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순간을 짜릿하게 만든 다음 상대방이 다음 설렘을 찾을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관심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얻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 항상 답장하고 동의하고 맞춰주고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머릿속으로는 사랑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조용히 욕망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추구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적인 움직임을 멈춥니다. 당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애틋한 마음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체계는 기대감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뇌가 그 일로 향할 때도 분비됩니다. 즉, 관심은 형태가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형태 말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긴 약속을 미루지 마세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되 현실의 갈을 딛고 서세요. 관심을 줄 때는 진심을 담아주세요. 바쁠 때는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사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용당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패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과 가까이 있는 것이 즐겁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가까이 있는 것이 즐겁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접근성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번째 요점, 가볍게 스치고
그 후에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육체적인 끌림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긴장감을 만들려고 스킨십을 서두르지만 서두르는 스킨십은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가볍고 존중하는 접촉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피부에는 감각 수용체가 가득해서 예상치 못하고 적절하며 적당한 거리가 뒤따르는 짧은 접촉도 감정적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상대방의 칼을 살짝 만져보세요. 어깨를 잠시 맞대보세요. 소매 끝을 상대방에게 닿지 않게 살짝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세요. 상대방의 몸짓을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당신에게 다시 손을 대려고 한다면 긴장감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얼어붙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관심을 끊는다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세요. 유혹적인 부분은 접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접촉과 절제에 대비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5번째, 긴장감이 교조될 때는 천천히 말하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플러팅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긴장감 때문에 모든 침묵을 내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서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몸이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자기 조절입니다. 신경계는 말을 완전히 신뢰하기 전에 속도, 호흡, 어조를 읽어냅니다. 처분한 목소리는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목소리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면 속도를 10% 정도 낮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살짝 놀린 후에는 아주 짧은 간격을 두세요. 칭찬을 설명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상대방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요. 처럼 간단하게 말하고 말을 멈추세요. 웃어넘기거나 긴장감을 풀어주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 감정을 느끼도록 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미소를 짓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장난스럽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나중에 상대방이 떠올릴 만한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쉬운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6번째 욕조. 상대방의 은밀한 부분을 칭찬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칭찬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귀엽다, 잘생겼다, 섹시하다 같은 표현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만 그렇습니다. 막연한 매력은 마치 욕망처럼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매력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첨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확성입니다. 사회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피드백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그러니 뻔한 것만 칭찬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관심한 척할 때 눈을 마주치는 방식, 열정적일 때 목소리 톤이 바뀌는 것, 방에 들어올 때의 자신감 혹은 비꼬는 말비에 숨겨진 부드러움 등을 관찰하세요.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처분한 매력이 있어요. 와 같은 말은 친밀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욕망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만약 상대방이 대상화에 익숙하다면 이런 표현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성적인 감정을 외모뿐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과 연결시키세요. 7번째 욕조. 당신의 필요가 아닌 욕망을 느끼게 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욕망은 나는 당신에게 끌려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반면 필요는 제발 나를 선택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하나는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감입니다. 필요에 의해 호감을 표현할 때는 모든 반응을 살피게 되고 사소한 지연조차 과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고 긴장하며 지나치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초대받았다는 느낌 대신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욕망을 깔끔하게 드러내세요. 상대방이 멋있다고 말하고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에 약간의 열정을 담아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상대방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편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답장이 느리더라도 당신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세요. 이것이 누군가의 기분을 쫓는 고통스러운 반복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매력은 선물처럼 느껴져야지 빛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자신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도 당신에게 더 자유롭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8번째, 둘만의 언어를 만드세요. 누군가와 나눈 사소한 농담 하나가 갑자기 모든 것을 더 친밀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있나요? 둘만의 언어는 평범한 순간들을 공유된 영역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이 이해하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난스럽고 따뜻하며 약간의 설렘이 더해진 감정은 매우 매혹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유된 의미라고 합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흔히 애칭, 반복되는 말, 눈빛 교환, 둘만 아는 농담, 감정적인 추억이 담긴 표현 등 미세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굳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을 포착해서 나중에 다시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예전에 당신을 골칫거리라고 놀렸다면 어느 날 미소 지으며 조심해, 내가 골칫거린 건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장난에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러한 역사는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관계가 마치 자신만의 작은 세상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의 장난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소속감을 느끼는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9번째, 요점. 비판이 아닌 장난스러운 도전을 활용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놀렸을 때 상대방이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장난스러운 도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에 맞서 싸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장난은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해야지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거티브 틱, 네빙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거티브 틱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모습이며 대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장난스러운 도전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가벼운 농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대사 연습한 것 같은데 너무 자신감 넘치시네요. 또는 매력적인지 위험한지 판단 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눈으로 미소 지으세요. 말투는 가볍게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불안감이 아닌 행동을 놀리세요. 절대 외모, 지능, 트라우마, 정체성을 공격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받아친다면 당신은 플러팅의 보리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용해진다면 재빨리 분위기를 풀어주세요. 농담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좋아요. 유혹은 상대방이 당신 앞에서 더 대담해지도록 만들어야지 위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긴장감을 섣불리 정의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강하게 플러팅하다가 갑자기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나요? 특히 명확함을 원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로 감정을 명확히 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묻거나 그 순간을 억지로 결정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성적 긴장감은 너무 일찍 파헤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매력에는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모호함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모호한 말입니다. 변연계는 이성적인 마음이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기 전에 감정적 자극에 반응합니다. 감정이 무르익기 전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상대방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긴장감을 그대로 두되 마치 제 칸처럼 만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당신도 맞받아치세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맞춰주세요.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에너지가 좋아요.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죠?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도 명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끝없는 혼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당신은 관심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스스로를 설명하기 전에 충분히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장감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안다면 끌어당기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1번째 팁. 당신의 구제가 벌이 아니라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쫓아오길 바라며 거리를 두었다가 오히려 내내 불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거리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거리가 현실적일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벌처럼 느껴지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충만하게 느껴지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안정적인 거리는 나는 내가 즐기는 삶을 살고 있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돌아올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종적인 거리는 내가 불안해질 때까지 따뜻함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만날 수 없을 때는 간단하게 말하세요. 오늘 밤은 외출하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 한마디는 절막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돌아왔을 때는 일부러 차갑게 굴지 마세요. 현재에 충실하고 장난스럽게 행동하세요. 당신의 존재를 즐거움과 두재를 기대감과 연결시키도록 하세요. 이는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멀어져서 관계가 시험처럼 느껴지는 흔한 패턴을 해결해 줍니다. 상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리워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12번째 요점. 작은 방식으로라도 상대방이 투자하도록 하세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후에 그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투자는 애착을 형성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이면 그 사람의 뇌는 그 관계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행동 심리학의 헌신과 일관성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모든 감정 노동을 떠맡지 마세요. 항상 장소를 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호감을 표현하고 모든 침묵을 깨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세요. 추천을 요청하거나 2가지 계획 중에서 선택하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도움을 제안하면 과하게 감사하는 기색 없이 가나들이세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따뜻하고 간단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더 열심히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굴균형을 인지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상대를 억지로 끌어들이는 대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지 지켜보면 유혹이 훨씬 쉬워집니다. 13번째 요점. 환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삶이 더 흥미진진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유혹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 곁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 지루함, 판단받는 느낌 또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욕망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기 넘치고 매력적이며 조금 더 대담해진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환상입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가짜 삶을 타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약간 보조된 느낌을 주는 순간들로 상대를 초대하세요. 늦은 밤 함께하는 술 한잔, 천천히 걷는 산책, 좁으면 솔직한 대화, 서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눈빛 교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성적 환상은 종종 섹스 전에 시작됩니다. 기대감, 이미지, 그리고 허락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나를 최고의 방식으로 공경에 빠뜨릴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여파를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한다면 그 정체성에 몰입할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상호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환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할지 말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세요. 14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따라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가볍게 플러팅하는데 당신은 바로 강렬한 관계로 뛰어드나요? 아니면 상대방은 대담한데 당신은 너무 조심스럽나요? 에너지가 맞지 않으면 마찰이 생깁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타압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뇌가 유사성을 안전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세, 걸음걸이, 유머 감각, 문자 메시지 믿음, 감정적 어조 등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장난스럽다면 당신도 장난스럽게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사려 깊다면 바로 야한 농담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면 수위를 높이기 전에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주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넌 문제야 라고 말하면 바로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쳐다보면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도 열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면 계속 진행해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드러워지면 당신도 부드러워지세요. 이것이 바로 성적인 분위기가 성호적으로 보조되는 비결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각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보여주는 감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15번째 핵심은 상대방이 소유물이 아닌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마치 당신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행동해서 매력이 식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유욕은 처음에는 열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세 압박감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유혹은 상대방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애착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친밀감이 안전하고 자발적일 때 더 가까워집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질투심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시험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욕망은 의무감으로 변질됩니다. 의무감은 섹시하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신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경청하세요. 칭찬은 진심을 담아 하세요. 상대방이 원한다면 스킨십도 의도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언급하더라도 큰 소리로 경쟁하려 들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당신 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도 당신을 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자유로움과 열정을 더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16번째 팁. 가식적인 순진함이 아닌 솔직한 성적 긴장감을 활용하세요.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분명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본 적 있나요? 때로는 그런 행동이 어색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면의 진실을 느끼기 때문이죠. 긴장감이 없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욕망을 느끼고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 중인데 당신이 방해하네요. 와 같은 말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도 감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거나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화제를 돌릴 여지를 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즐거워한다면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부드럽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좋아서요.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욕망을 숨기다가 불안해지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서로에게 호감이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한 긴장감은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매력입니다. 17번째 요점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어떤 태도가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 때문에 상대방이 멀어질까봐 두려워 기준을 숨깁니다. 하지만 기준은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준은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선택 심리학에서 자신감은 경계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답장을 대충 하거나 관심을 받고 싶을 때만 나타난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답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깔끔하게 거두세요. 극적으로가 아니라 깔끔하게 말입니다. 나는 일관성을 좋아해.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려면 진정한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차분하고 직접적이며 매력적입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고통스러운 악순환에서 스스로를 보호한 셈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충족하는 데서 오는 고전을 느낄 거예요. 18번째 요점입니다. 다음 단계를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누군가와 호감이 있었지만 다음 단계가 불분명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매력은 종종 상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정체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더라도 모든 행동이 유연하거나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의 단순한 길을 제시하세요. 압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둘이서 분위기 좋은 좀 은은한 곳에서 한잔할까?
또는 우리 둘이서 1시간 정도만 있어도 위험할 것 같아. 와 같이 말이죠. 이런 말들은 재치 있고 성숙하며 강약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다음 장면을 상상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뇌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들여볼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더 쉽게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에는 항상 동의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웃고 그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나아가세요. 만약 상대방이 티한다면 억지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지금은 얌전히 있을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숨을 쉬게 하세요. 중요한 건 욕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19번째 요점. 쫓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을 쫓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 멀어질 때만 생기를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나요? 그런 캐릭터는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구, 긴장, 그리고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유혹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그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자아 조절일 뿐이죠. 그런 화학적 끌림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간헐적 강화는 가장 강력한 행동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관심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가질 만큼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이 그 사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당신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친밀함을 쫓는 게 아니라 통제를 쫓는 겁니다. 해결책은 고통스러우지만 간단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진지한 계획을 세우나요? 섹스가 아닌 상황에서도 배려심을 보여주나요?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하게 유혹하려 들지 마세요. 깔끔하게 떠나세요. 가장 매력적인 전략은 당신을 진심으로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오락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0번째 요점이죠. 오디션이 아닌 초대가 되세요. 선택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핵심이었습니다. 오디션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사람일까요? 라고 묻지 않고 당신도 같은 마음인가요? 라고 조용히 묻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압박감을 없애고 자존감을 되찾아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애원하지는 않지만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무너지지 않고 열정을 드러내되 상대방이 다가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서로를 향한 마음이 공평해집니다. 게임도 아니고 함정도 아닙니다. 그저 같은 끌림을 느끼는 두 사람이 용기를 내어 한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 뿐입니다.